네, 지금까지 이런 분석은 없었다. 이것이 시공인가 공시인가? 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에 숨겨진 진실 모두 다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네, 오늘도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시작합니다. 그럼 저희 먼저 이 구역의 지배자죠. 이 공시남, 이 구역의 넘버원, 이 시대의 공시남 변형인 대표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뭐 맨날 먹고 자고 살만 기록기록 찌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일단 오늘 장도 이제 시작을 했고 한 주에 시작됐는데 오늘 특징주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선거철이 이제 돌아오고 있고 다시 그러고 보니까 기승을 부리고 있는 테마주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유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유례없는 주가 폭등도 이어지고 있어요. 정치 테마주가 요즘 급등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이재명 관련주가 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일단 뭐 정치 테마주의 역사가 좀 있어요. 네. 이게 뭐 갑자기 정치 테마주가 부흥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하기로는 한 2000년대 중반 이명박 전 이제 서울시장 네. 재임 시절 이후에 대권 도전 이때부터 이제 좀 시작됐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그때 당시 뭐 이명박 관련주, 이명박 대선 후보 관련주라고 해서 당시에 뭐 공약들이 좀 있었죠. 뭐 4대강 사업부터 해가지고 토목 관련돼서 이제 건설. 그때 뭐 이화공영 같은 그런 회사들은 수익률이 한 1000%가 좀 넘었던 걸로 좀 제가 기억을 하고. 1000%요? 당시 이제 반대됐던 정동영 관련주가 또 있었습니다. 당시 아마 그게 정치 테마주, 즉 대선주의 시초가 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관련주가 좀 있었죠.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네. 지이죠, 지. 지부터 뭐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좀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또 야권 후보에 또 관련됐던 대선 후보들의 종목들이 좀 있었고 거기에는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네. 때는 또 반기문 총장이 또 야권으로, 주도를 좀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크게 3파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주, 그다음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주 등등의 그런 이제 특정 대선주들이 조금 기승을 좀 부렸던. 근데 이게 꺾이질 않아요. 금융당국에서 아무리 규제를 좀 하려고 하고 시장 개입을 좀 해서 이게 사실은 좀 이게 인위적으로 좀 주가가 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회사가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대선 후보의 당선 기대감인데 당선되고 나서 사실 실익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이 관련됐다라는 어떤 이 프레임 안에 주가가 그냥 묻지마 상승을 했고 대선 행보가 조금 본격화되거나 이제 경선 행보가 좀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또 대선주 플러스 정책 수혜주가 또 이제 기승을 네. 부릴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선을 약 한 1년 2개월 정도 좀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대선주가 슬슬 이제 좀 시동을 거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사실은 유력 야권 후보자들 중에서 대권 후보자가 좀 그렇게 수면 위를 명백하게 좀 나타내주는 이제 그런 후보들이 없어요. 네. 아직.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 그다음에 지금 현직의 그냥 공무원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또 관련주 이렇게 이제 섹터만 분류돼서 주가가 좀 묻지마 상승식으로 좀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가 뭐냐면 네. 여론조사에서 일을 했어요. 사실은 뭐 지금 뭐 정치적인 어떤 여론조사는 독보적인 지금 현재 일입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상대적으로 어떤 이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야권의 후보자가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아무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된 이런 종목들, 뭐 오리엔트 전공, 뭐 수선 INT, 뭐 대장은 예전에 뭐 에이텍도 있었고요, 정다운 뭐 등등 법인인데 최근에는 뭐 GL팜텍, 성한 후속주까지 같이 편입이 되면서 시세가 시작되는 종목들은 이제 막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장주라는 게 지금 뭐 현재는 명확하게 없어요.
과거에 한 종목이 대장으로 끌고 가면 2등, 3등, 4등이 줄줄이 시세를 좀 냈는데 지금은 대장이 없습니다. 조금 규모가 좀 작고 시총 여력이 좀 있거나 힘이 좀 센 그런 수급 주체가 그냥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정치 테마주에도 어떤 이 수급 형태가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있고, 근데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치 테마주는 이 시세의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 나서 물리면 그냥 마음고생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고가에 물려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꼭 해야겠다면 정말 적은 비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점을 좀 유의해서. 네, 대표님도 특히 이 정치 테마주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될 수 있으니까 더 유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조금 더 유의하면서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황 흐름 살펴보시면은 코스피가 지금 1% 안팎으로 원래 흘러가다가 조금씩 지금 하락폭을 키우고 있어요. 수급은 오늘도 개인이 이끌어가고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수급이 이어가고 있는데 요즘 수급 흐름을 보면 개인은 이끌어가면서 기관은 조금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 우위에 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서 오늘 시황 흐름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 전에 우리 세트랙 아이를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우리 전 방송에서 그러니까 전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변영인 대표님이 이 세트랙 아이를 짚어주셨어요. 공시를 짚어주셨는데 잘 갈 거다. 당분간 호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세트랙 아이가 20%대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단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지금 현재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은 17%대 지금 급등을 하면서 세트랙 아이가 44,150원, 100원에 지금 흐름을 잡아가고 있네요. 네. 1월 14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당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랙아이의 유상증자, 즉 신주 30%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김영식 전환사채였죠. 우리가 무김영식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네. 여기는 조금 특수하게 김영식, 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대상으로 기명된 이 전환사채 500억 원의 발행 계획이 있었고 납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지금 우주항공 테마 관련된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금요일부터 조금 시세가 조금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자, 오늘 좀 대시세 좀 내고 있죠. 자, 지난주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랙 아이를 인수하는 이 빅픽처에는 최근에 하나의 행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세트랙 아이로 이어지는 위성 항공의 완성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하나그룹이 미국의 이 스페이스 X 프로젝트에 또 대규모 투자를 일부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항공 우주 테마의 본격적인 이 행보가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경영 복귀와 맞물려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빅픽처.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중기적 관점에서는 세트라이의 현재 적은 주식수 대비 성장성을 본다면 최근에 확보한 1,000억 원대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대금 있죠. 네. 자,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게 전량 연구 개발과 시설 투자에 투입될 예정으로 이제 예측이 됐습니다. 자, 행보는 좀 나와 있고 그렇다면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세트라이가 다른 유형의 어떤 수주를 대기업이라는 이 관급 공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한화가 지금 방위업체거든요. 네. 자, 군으로부터 수주할 수 있는 수주 잔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에는 우리가 뭐 항공, 뭐 위성 관련된 어떤 위성도 있지만 이게 민간 위성의 이 제한이 좀 완화가 된다면 우리도 미국처럼 위성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게 많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게 미래치기 때문에 세트라이가 이런 흐름이라면 그래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고 세트라이가 오늘 뭐 시세 좀 내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수 이후의 제로 소멸이 아니라 주가가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면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인데 지금 뭐 단기 고점에 또 시세를 냈다고 해서 덥석살하는 게 아니죠. 자, 주가가 10% 20% 계속 빠져준다면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주가가 많이 내려온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 그때 조금씩 이제 담아가면서 매가를 낮추든 익절을 높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세트랙아이가 이제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 수사관 공시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퓨처입니다. 이 이퓨처는 인터넷 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이퓨처가 지금 경영권 분쟁 소송을 연이어서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오늘도 공시를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이건 아무래도 좀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이겠죠, 대표님? 일단 뭐 공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경영권 문쟁이라고 하면은 뭐 주식 회사에서는 당연히 네.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쪽이 경영권을 차지하는 겁니다. 네.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상법에 의해서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인데 당연히 특정인이 지분 51%를 취득한다면 50%를 넘는 지분을 획득한다면 의사결정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경영권 문쟁이 상장법인의 최근 형태는요. 정말 경영진의 어떤 위법 행위로 인해서 소수주주가 2대 주주나 FI 즉 재무적 투자자의 힘을 통해서 회사를 장악한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불특정 세력에 의해서 경영권 문쟁이 야기되는 사태들이 있는데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가 최근 어떤 행보들 보면 대부분 좋은 의도보다는 조금 변절된 형태의 경영권 문쟁 시도 사례가 많았다는 겁니다. 즉 무자본 M&A 세력이 일부 장내 지분 취득을 통해서 소액 주주 내지는 소수 주주를 선동해서 경영권 문쟁을 일으켜요. 일으켜서 지분 경쟁 흐름으로 보면서 뭐 주식만 상승시켜서 본인들은 고가의 차액 매도를 하고 이 피해는 다시 고스란히 소액 주주들에게 전가가 되는데 회사도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경영권 문쟁이 터지면 회사는 막대한 법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회사의 어떤 이 경영 활동에 쓰여져야 되는 어떤 운영 자금들이 법무 비용이라든지 좀 이 쓰지 않아도 되는 경영권 방어 비용에 회사의 자금들이 좀 쓰여지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일단 경영권 문쟁이 뭐 좋은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자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종목은 이퓨처인데요. 네. 자 이 회사는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교육 콘텐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가장 뭐 주가적인 어떤 부양 이슈도 좀 있었죠. 자 교육 콘텐츠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영어 교육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영유아 아동에 이르기까지 이 교육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자 지난 뭐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자 최근 그렇죠. 작년 12월 30날 임시 주주총회를 했어요. 이미 그 전에 소수주주 즉 일구 그다음에 이상범 씨라는 이 개인을 통해서 이 경영권 문쟁이 있었습니다. 잠깐 네. 내용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작년 12월 말이었습니다. 회사는 임총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 정관 변경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자, 사내이사 박범진 선임의 건 가로 열고 이사회라고 되어 있고 또 주주 제한되어 있는 게 뭔 차이가 있는데 이제 아시죠? 자, 이사회와 주주 제한은 뭐냐면요. 이사회는 회사가 후보자를 낸 거고요. 주주 제한은 주주. 경영권 문쟁을 초래한 자, 즉 소송 임시 주주총회를 제안했던 주주 네. 측이 제안한 인물입니다. 자 내용을 보더라도 회사 측의 이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 자들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소수 주주가 제기한 이 후보자 지금 전부 다 이제 부결됐습니다. 네. 여기도 나와 있죠. 사회이사도 모두 부결됐고 이사회 후보 추천자는 원안대로 가결돼서 경영권 문쟁이 사실상 종식되었다. 해서 2020년 12월 30일 작년에 이미 임총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경영진을 일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1월 14일 날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이 또 있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네. 자 주주총회 결의 취소. 자 12월 30 날짜에 임시 주주총회 결의 사항을 취소해 달라라는 소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다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다시 임총을 좀 열어달라.
첫 번째 임시의장 선임해주고 정관 변경해주고 이사 해임해달라. 이사 선임해달라. 이게 뭐냐면 기존의 회사 측의 이사를 모두 해임해주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겠다라는 안건을 구비해서 네.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다시 낸 겁니다. 진짜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거의 2주 만에 지금 다시 선임을 하자 하고 네. 제기가 된 거네요. 그리고 뭐 공시내용 보면은 또 있죠.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그 다음에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자 이렇게 해서 4건의 경영권 분쟁 소송 사건을 다시 네. 제기를 한 건데, 자 상법상 주주총회는 상법상 요건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네. 모든 주주총회의 소수 주주가 청구하는 주총 사항은 모두 법원에 이 재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사항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미 작년 12월 30날 주주총회가 끝났어요. 새로운 사측의 주주들로 모두 가결이 됐고, 그런데 다시 다른 주체로 하여금 1월 14일부터 다시 총회 열어달라, 회계장부 열람하게 해달라, 주주명부 열람하게 해달라, 그리고 지난번 임시 주총은 모두 무효다라는 소송을 또 제기한 거죠. 자 여기에 어떤 목적들이 좀 있는데요. 자 언론을 통해서 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퓨처는요, 이 공동 창업주에 의해서 같이 지분 구성이 됐습니다. 공동 창업주인 황경호 전 대표이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기현 대표이사가 공동 창업 형태로 이제 이 퓨처가 설립이 됐는데, 작년에 황 전 대표가 SGN 홀딩스의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을 했습니다. 자 매각 사유는 뭐 경영 참여 목적이라고 SGNG 홀딩스에 지분 공시 신고는 돼 있는데, 이 이후에 다시 공동 세력이 있었다. 황 전 대표로부터 양수한 주식 중에 일부를 쪼갠 겁니다. 일부에. 자 하나의 홀딩스 회사 안에 여러 명의 어떤 복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었던 겁니다. 일구라고 불리는 이 주식회사 일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인 이상범 씨가 10만 주를 보유하게 되면서 이분들로 하여금 주주총회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이 경영권 분쟁이 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렇다가 이제 작년 12월 말에 모두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코스닥 상장법인이죠. 주식회사 유로의 7명이 다시 임시의장을 좀 선임해주고 네. 이사 해임과 이사 선임 안건을 다시 제기한 것입니다. 자, 이 퓨처 관련해서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뭐 소액주주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거예요. 경영권 분쟁을 토대로 장내 지분 싸움이 일어난다면 주가가 상승한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건전한 지분 싸움, 즉 보유 지분이 거의 비슷한데 서로 우위의 지분 경쟁을 통해서 회사의 어떤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는 측이 회사를 장악하는 흐름, 내지는 현재 경영진의 위법 행위가 좀 명백하거나 사업성 어떤 귀책 사유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이 퓨처는 그런 흐름은 없다는 겁니다. 즉 작년 전 대표이사 창업주 중에 한 명인 전 대표이사가 지분을 매각하고 난 이후에 어떤 불특정 다수의 세력들로 하여금 회사를 장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이제 뭐 경험상은 좀 제가 지켜보면, 자, 공시를 좀 분석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다시 경영권 문제에 휘말릴 것인가? 자, 법원은 조금 냉정할 겁니다. 이 법원이 처음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인용하는 사례는요, 소수 주주의 이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인데, 한 번 열어줘서 회사가 다시 경영권 분쟁을 방어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2번, 3번 열어줄 것인가? 아니죠. 회사가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고 한 번의 어떤 이 지분으로서의 어떤 이 가치를 입증했다면 나머지 경영권 분쟁도 이게 다시 해임해야 되는 사유가 더 명확해야 될 것이다. 즉 뭐 이 퓨처의 현재 뭐 임원진들이 비리 행위가 있다든지 위법 사업성 행위가 어떤 있지 큰 않는 배임 한. 행위가 있다든지 네. 그런 형태의 어떤 위법 행위가 좀 있다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미 작년 12월 말에 다 끝났던 이 총회 안건이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면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의 경영 형태가 혼란스럽죠. 조금
불안정할 수밖에 없죠. 경영 형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즉 소액 주주의 이 피해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법원에서 좀 제동이 좀 걸린다면 이퓨처는 당분간은 지배구 구조를 좀 더 굳건히 하고 이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위해서 회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퓨처는 약간 그 임원진들의 이익 분배 싸움에 그 소액 주주들이 좀 새우등 터지는 꼴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지금 이 임원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전 창업주가 지분 일부를 팔고 현재 창업주는 현재 대표이사로서 재임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그 지분을 인수한 측에서 조금 더 회사를 흔들어서 회사를 좀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자, 좋은 의도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 경영권 분쟁을 야기하는 측에서는 충분히 장내에서 지분을 공정하게 취득해서 지분 신고도 하고요. 본인들이 소액 주주들을 대상으로 어떤 위임 행태를 받으려면 지분을 장내에서 꾸준히 매입함으로써 네.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가치 입증을 그들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 흐름도 없이 그냥 찔러보기식의 어떤 경영권 분쟁은 회사의 비용만 발생시키고 어떤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법원에서 좀 제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네. 이 대표님의 분석을 통해서 이퓨처 기업 공시의 좀 이면을 낱낱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ISC입니다. ISC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후공정 테스트 소켓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세계 1위로 굳건한 이 ISC 그룹인데 이 ISC에서도 공시 발표를 했는데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 발표를 했어요. 네. 이건 아무래도 조금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단기적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ISC 공부를 너무 잘하고 오셨네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 ISC입니다. 이 회사는 2001년도 설립된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최근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중기부에서 네. 이 100대 강소기업에 또 선정이 되면서 이 소부장주의 대표적인 대장주격인 이 ISC가 시세가 좀 괜찮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작년 3분기에는 이 매출액 881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183억, 당기순이 163억을 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00%의 초과 이익률을 달성하면서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네. 달성했던 종목입니다. 자, 김정렬 사장은 올해 매출 목표를 1,200억, 영업이익 300억을 목표로 한다고 신년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 이 회사가 갖고 있던 어떤 분야냐? 바로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는 단연 세계적인 점유율 1위입니다. 이 반도체의 후공정, 우리가 선공정, 후공정이 있는데 이게 제가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지만 후공정에 들어가는 이 최종 테스트 라인에 들어가는 이 소켓이라는 이 부품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전 세계의 점유율 1위라는 겁니다. 자, 주요 고객사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대만의 TSMC 등에도 납품을 하는 뭐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뭐 이 굳건하겠네요. 성장세가 네. 뭐 굳건한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주가 흐름도 다 좋고 다 좋았어요. 그런데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잠깐 공시를 보도록 하죠. 자, 회사는 발행 주식 수의 13%에 해당하는 184주의 전환 청구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환가액이 9,211원이에요. 지금 오늘 이 주식이 아까 제가 보니까 한 12,500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잠깐 볼게요. 네. 자, ISC입니다. ISC. 예, 26,600원. 오늘 뭐 약간 뭐 강보합 좀 유지를 하고 있네요. 네. 자, 9,100원. 즉 지금 전환 청구해서 물량을 팔아도 뭐 1.5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저가 형태의 어떤 주식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잠깐 볼게요. 자, 상장 예정일은 2월 1일입니다. 자, 2월 1일인데
자, 이제 우리가 공시를 분석하는 최고의 어떤 목적이 좀 있었죠. 자, 발행 주식의 13%에 해당되는 184만 주가 전환가 9,200원짜리가 2월 1일에 상장된다는 겁니다. 네. 자, 미 전환 주식 수는 141만 주. 이것도 10%가 좀 초과가 되는데 잔고는 130억 5천만 원의 이 사채 잔액이 좀 남아 있네요. 자, 2회차 전환 사채에 169억이 1차에 전환 청구됐고 나머지 130억 5천만 원은 미 전환된 주식수다라고 회사에는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느냐? 자, 2월 1일이면 우리가 권리공매도라고 합니다. 네. 권리공매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사실 권리공매도는 생소하네요. 예, 이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에 납입을 하거나 전환 청구 행사를 통해서 내 권리 하에 들어오는 입고 예정 주식을 권리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만약에 만주다. 네. 내가 신주를 받아야 되는 이 주식이 만주라고 가정했을 때, 자, 공시일은 2월 1일이었죠. 2월 1일 날 만주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 계좌에 입고가 되는 건데 이게 이틀 전에 권리공매도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매도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아. 자, 2월 1일이면 뭐 대충 날짜가 언제일까요? 2월 1일이요. 자, 1월 2월 1일이면 월요일이네요. 2월 1일이면 그러면은 한 네. 1월 30 며칠일까요? 1월 이틀? 30이면 토요일인데요. 그럼 네, 29일? 28일과 29일, 28일부터 184만 주가 매도될 수 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투자법 B는 피해야 되는 거죠. 자, ISC 갖고 있는 성장 모멘텀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의 점유율 1위에 대한 성장세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발행 주식수의 13%에 해당되는 막대한 전환 청구 물량이 1월 28일부터는 유통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서 이때를 좀 피해서 또는 이때를 조정 관점에서 전환 청구 물량이 소화되는 이런 가정 하에서 우리가 뭐 저가 매수를 한다든지 조정 관점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노려볼 수 있는데 만약에 보유자 관점이라면 조금 차익 실현하고 나서 전환 청구 물량이 충분히 시장에 소화되는 단계에 재매수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좋겠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환 청구권 행사가 단기적 악재로 될 수가 있지만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 ISC를 좀 매수하고자 하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 단기적 조정 시점에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내주셨네요. 저희 그럼 다음 종목도 빨리 보고 가볼까요? 신라젠인데 이 신라젠이 지금 거래 정지가 지금 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개선 기간 1년을 지금 부여받고 있는데 새로 선임이 신임 경영 지배인이 새로 선임됐다는 공시가 나왔네요. 그럼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좀 기대감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내용 아닐까요? 일단은 희망보다는요. 네. 일단 거래 정지 종목은 이런 겁니다. 회사가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을 좀 알고 싶은데 회사에 연락도 잘 안 되고요. 그렇죠. 진행 경과상을 물어봐도 원론적인 답변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영 노력을 위해서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만 있다는 거죠. 즉 너무나 답답하고 또 거래가 되지 않는 종목들은 언론에서 잘 다뤄주지 않죠. 네. 그래서 유추해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공시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마찬가지로 3분기 보고서 내야 되고요. 사업 보고서 냅니다. 네. 자, 전체적인 어떤 사업 보고서의 어떤 주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회사의 재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공시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는 어떤 특별한 공시가 없이 경영지배인 선임을 밝혔는데요. 자, 성명은 양태정 씨고 법무법인 광야의 대표 변호사 출신입니다. 자, 선임 목적은요. 투자 전반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자, 선임을 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경영 지배인 선임을 알겠는데 투자 전반 좀 투자? 헷갈리죠? 투자 네. 전반이 뭘까요? 와닿지가 자. 않네요. 신라젠은 지금 바이오 회사입니다. 네. 즉 연구 개발에 투여돼야 되는 자금이 필요한 회사죠.
그런데 회사는 투자 유치가 안 되는 거죠. 기존에 투자를 받았던 전환사채는 모두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왜? 전 경영진의 위법 행위로 인해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발의된 겁니다. 자, 신라제는 작년 5월에 전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은상 전 대표의 횡령 배임이 추가되면서 이 혐의가요 2014년도 3월에 신라젠의 어떤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신라젠의 BW 즉 신주 인수권 주식을 저가에 사올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서 고가의 주식을 팔아치운 이 부당 취득 네. 시세 차익금이 1918억에 이르는 혐의로 인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 네. 신라젠의 어떤 자금이 유출됐던 건 아닙니다. 신라젠을 제가 다른 매체 방송에서도 좀 언급을 많이 해드렸지만 신라젠은 개선 기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경영진의 일탈로 치부해야지 회사의 막대한 자금이 횡령돼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이 지배 구조를 좀 달리 한다면 회사의 모멘텀이 이 파이프라인이 명확하다면 이 전자에서라면 개선 기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우여곡절 개선 끝에 뭐 기간이 11월 부여가 30날 네. 개선 기간을 또 부여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 양태정 경영지배인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투자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논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주식 거래를 재개하겠다. 그리고 주주들과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마련하겠다. 신라젠의 3분기 현재 소액 주주가 몇 명인지 아세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 지분 네. 보유율이 높을 것 같아요. 16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자, 이게 제가 16만 명이라면 뭐 정말 많은 숫자의 그렇죠.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죠. 그렇죠. 주식을 산 거죠. 네. 16만 5천여 명이 보유한 지분이 약 93.4%로 밝혀지고 있는데 아마 12월 말에도 요 추이가 비슷할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막대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자, 경영지배인의 역할이 크게 중요할 포인트는 아니지만 네. 정리를 하자면 회사는 지금 이 경영지배인을 통해서 투자 전반에 경영 정상화를 꾀한다. 즉 투자 유치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자,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이 시청자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4분기 보고서가 나오면 정밀 분석을 통해서 회사가 갖고 있는 재무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드리는 걸로 약속드리고 신라젠은 일단 뭐 개선 기간을 충분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 이 정해진 기간 안에 충분히 회사가 노력을 한다면 회상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희망으로 삼아서 신라젠의 이 거래 재개를 조속히 좀 기원합니다. 네. 네, 저희 변영인 대표님이 신라젠 이제 4분기 또 보고서가 나오면 그 정밀 보고서도 낱낱이 분석을 해서 좀 답답한 분들 속을 시원하게 해소를 해드리겠다. 공시도 자세하게 살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공시 3가지 종목 다뤄봤고 또 세트레가 AS까지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수상한 공시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 목요일에도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계속해서 방송할 거니까 많은 분들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변형인 대표님과는 수상한 공시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이어지는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